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메타인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에 관련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메타인지 학습법이며 미국 대학 심리학 교수인 리사손 교수님이 집필했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2019년 6월 나왔고 책 가격은 15,000원, 분량은 259쪽입니다. 요즘 TV 광고에서도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과연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메타인지 심리학 대가인 저자는 과학적 학습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챕터 1부터 챕터 5,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챕터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1,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착각,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챕터 2,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두 번째 착각,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챕터 3,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세 번째 착각,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챕터 4,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잡기. 챕터 5,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단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라고 나옵니다. 상위 인지가 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메타 카그니션입니다. 먼저 프롤로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로 설명되는 메타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하지만 대부분은 메타인지의 본질보다 아이의 성적 올리는 비법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메타인지의 진짜 목적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부모가 대신 알아줄 수 없듯 메타인지도 아이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맞습니다. 요즘 메타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대부분 메타인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보다 오직 우리 아이의 성적과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메타인지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각 챕터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불안은 어떻게 학습되는가 일부 내용입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아이의 불안에 부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부모들의 수학 불안도를 측정한 후 그 자녀들을 초등 3학년까지 관찰한 결과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은 부모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보다 수학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 대한 불안이 높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경우 아이의 불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학습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문과 계열이라 집에서 한국사, 사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아이는 과학을 좋아하는 이과 계열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정보통신과 과학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영향 때문인지 한국사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챕터 2에서는 무엇이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를 가로막는가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분명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매몰되어 중요한 학습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다. 아이들이 속도에 집착해 쉬운 방법만 찾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걱정스러울 뿐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무슨 일이든 적당히 대충 하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선생님 저는 대충 했어요. 적당히 끝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빠르게 하는 속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최고예요. 다음으로 챕터 3에서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일부 내용입니다. 아이가 만약 엄마 별의 무게는 얼마예요? 별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때 부모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아이의 호기심을 유지시키면 되는 것이다. 정답을 말해주는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되돌리기만 해도 아이의 궁금한 상태는 유지된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의 호기심을 유지해주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초등학교만 입학해도 상황이 달라진다. 부모와 아이의 우선순위가 호기심과 궁금증이 아닌 학교 숙제와 성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아이의 의견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정답이라고 여기게 된다. 안타깝게도 아이와 부모 모두의 메타인지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사실 아이들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그래?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부모는 정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메타인지가 발달하는데 너무 정답과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를 잘 기억했다가 평소 많이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4에서는 창의력을 키우는 생각 습관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창의성이 높기를 바란다. 하지만 창의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하지 않는다. 창의성 또한 IQ처럼 타고난 능력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창의성은 아이들이 노력하는 과정,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견디는 능력과도 관련이 높다. 많은 전문가가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창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니며 선행하는 아이들이 과연 자기 주도학습, 혼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며 고민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옆에서 떠먹여주며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지금 당장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 5에서는 아이를 지식 전달자로 만들어라. 티칭 훈련 일부 내용입니다.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쳐보는 것이다. 지식 수신자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지식 전달자가 되어보는 것. 이보다 쉽게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관점을 바꾸는 것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아이의 메타인지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관점을 바꾸는 법을 연습시켜야 한다. 티칭 훈련만 시켜도 아이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말 10명 정도 희망하는 아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교사라면 이라는 주제로 1인당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앞에 나와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가르치는 아이도 듣는 아이도 집중하며 즐겁게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반 모든 아이들에게 10분 정도씩 내가 교사라면 이라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교사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한다면 보다 더 장기 기억이 되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미국 대학 교수인 리사손 교수님의 책 메타인지 학습법을 소개해 봤습니다.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사실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의 노력으로 충분히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며 직접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며 지혜롭게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를 단순하게 아이의 가시적인 성적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아마 메타인지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